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33살의 여자입니다. 친정아버지가 평생 경찰로 살아오셨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대학도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고 그 이후 다행히 일찍 합격해서 경찰 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워낙 경찰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작은 경범죄 하나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했고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절대로 법규를 위반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저희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 그 자체예요. 연애할 때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에요. 연애할 때는 제 직업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대놓고 너스레를 떨고 항상 어딜 가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고 작은 일 하나도 경찰인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면서 자기가 몸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단 순경이었고 남자친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었는데 굳이 제 앞에서 항상 바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남편의 본래 성격을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런 모습들은 그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큰 실망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들 모두에게 배우자를 잘 얻었다 결혼 잘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남자친구의 직장도 나름 괜찮은 회사였고 저는 경찰이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제 호감을 얻기 위해 억지로 숨겨놓았던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은 아주 난폭하고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직접 위해를 가한 적은 없었지만 술을 잔뜩 마시고 술집에서 싸우거나 길거리를 걷던 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고 특히 술집 종업원이나 아파트 경비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 앞 분리수거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가던 길을 돌아갔더니 남편이 저희 아버지 뻘쯤 되는 경비 아저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일 그만하고 싶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뜯어말리는데도 남편은 경비 아저씨에게 아니 아저씨, 경비면 경비가 할 일을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입주민에게 성심성의껏 봉사하고 도움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보는 사람의 눈도 워낙 많았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와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사과하고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다음날 무슨 일인지 확인해봤더니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걷어찼나 보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이 종이 쓰레기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쌓아두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쓰러뜨리고 발로 차고 있었으니 주민들이 경비실에 신고해서 경비 아저씨가 말리러 왔다가 남편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들이 정리해서 묶어놓은 박스라던가 스티커 붙여서 내놓은 소형 가전제품들이 전부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장 남편을 데리고 경비실로 내려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편도 다음날 일어나서 전날에 본인이 저지른 일을 듣고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본인 스스로 먼저 사과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는 저희 부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셨고 남편은 행동을 반성하며 그 이후로는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시는 것을 조금 자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며 아예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 회식을 하거나 본인 주량을 넘기는 날엔 거의 매번 크건 작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편의 처음 보는 이런 모습에 깜짝 놀라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당신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눈물까지 흘리며 싹싹 비는 그 모습에 저는 속아 넘어가서 용서해주고 있었어요. 술만 먹으면 개차반이 되는 남편이지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정말 자상하고 예의 바른 연애 시절의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헷갈리기만 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과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술만 안 먹게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고 있었나 봐요. 어떻게든 남편이 술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각서를 받아내서 집안에서는 절대 음주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전까지는 집에서 족발이나 치킨 같은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소주나 맥주를 한 잔씩 함께 마시기도 했었는데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술버릇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음주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일단 저부터 술 먹는 일을 아예 없앴어요. 회식도 나가지 않았고 밤에 하는 친구들 모임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술을 즐겨 마시는 편이었는데 남편의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본의 아니게 제가 먼저 금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 정도로 먼저 노력하는데 남편도 바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1년 차에 그렇게 술 먹고 사고를 치던 남편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혼 생활에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저와 함께 술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략 1년 정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나 제가 술을 먹지 않으니 그 시간에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은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이제부터는 2세 계획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이상 예전처럼 술 마시고 사고치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함께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결혼 2년 차까지가 끝이었고 그 이후로 남편은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부서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대상에 남편도 있었어요. 과장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던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한순간에 다니던 직장을 잃은 남편은 절망에 빠졌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금방 새 직장 구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위로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세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고 남편의 재취업을 위해 함께 노력했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남편은 예전 회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력이 오래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봉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 전에 회사에서 일하던 경력도 다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다시 예전과 비슷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예전 회사에서 쫓겨나서 규모가 작은 회사로 옮기게 된 것에 본인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며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존심 상해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환영 회식 때 마셨던 술이 화근이었는지 갑자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남편은 점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또다시 예전처럼 하나둘씩 사고를 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처음엔 불쌍하다는 생각에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매일같이 술 취해 들어오는 남편에게 점점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부부싸움이 날이면 날마다 이어졌지만 주로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편이었고 남편은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며 앞으로는 술을 먹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의 남편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바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고 말았어요. 천만다행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으면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일이 생깁니다. 남편은 그대로 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더라고요. 저는 마침 그 시간에 근무 중이었는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수액을 맞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꼈었죠. 역시나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남편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친 것에 대해서 아내이자 한 사람의 경찰로서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남편은 벌금을 받고 면허를 취소당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 결혼 생활에 크게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살갑게 굴며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1년에 명절 2번 찾아뵙고 생신 때나 어버이날에 용돈 드리고 선물 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번엔 무슨 일로 집까지 찾아오신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제게 우리 성호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망가진 거냐? 결혼 전에는 정말 말 잘 듣고 말썽 한번 부린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이라니? 너는 경찰이라는 애가 남편이 밖에서 저러고 다니는데 말리지 않고 뭘 했어? 어머님께서 화가 나신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 탓이라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의 술버릇을 말리기도 여러 번이었고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지 마음대로 술 먹고 사고 친 걸 제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팔은 안으로만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사람 술 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결혼 전부터 술버릇 고약하게 들어있던 걸 이제야 좀 고치나 싶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예요. 저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데 어머님은 알고 계셨냐면서 어떻게 30년 넘는 시간 동안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인데 술버릇 하나 모르셨냐고 끝까지 대들었죠. 사실 이전 같았으면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따져 물어도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며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진 와중에 시댁 눈치 볼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싸우다가 안 되면 그냥 이혼하고 각자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겠다. 이혼 원인도 남편의 음주 때문이라서 이혼하는 과정에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도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목소리를 높이며 대들자 어머님은 예상과는 다른 제 반응에 깜짝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있자 남편이 두 여자 사이를 말리면서 무릎까지 꿇고 전부 본인이 다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술을 끊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의 아내는 조금도 잘못이 없고 어머님도 지금까지 자기를 올바르게 잘 키워주셨는데 본인이 다 잘못한 거라면서 두 여자들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술도 안 먹고 다시는 사고치지 않을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엄마도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봐. 내가 다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에 어머님은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또 한 번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면허 취소되고 벌금도 내야 하는 김에 타던 차도 팔아버렸어요. 다시는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를 썼고 만약 또다시 술 먹고 사고를 쳤을 시에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만일 한 번만 더 사고를 치면 그냥 우리 이대로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창피해서 우리 동네 파출소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고 했어요. 아내가 경찰인데 술 먹고 교통사고 내서 면허정지 처분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더군다나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교통과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건지 너무 속상하기만 했어요. 저도 저번 남편의 일로 소문이 다 나서 제 주변 동료 경찰들이 농담으로 실적이 부족할 땐 앞으로 저희 집 앞에서 음주 측정해야겠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저와 어머님께 약속한 말도 있고 술 때문에 면허 취소에 벌금까지 내버린 남편은 그 뒤로부터는 한동안 술을 먹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회사에서도 음주사고까지 낸 남편에게 회식 때도 술을 권하지 않았고 또다시 1년간 조용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제가 남편에게 가진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저 둘 다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낼 뿐이었지 예전처럼 알콩달콩하게 살거나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든지 이 남자가 또다시 사고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가 됐을 때 아이가 있다면 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한동안 본인의 결심대로 반년 정도 술을 마시지 않더라고요. 회식이다 뭐다 해서 조금 늦게 집에 들어오긴 했어도 밥만 먹고 빠르게 집에 들어온다거나 했었고
술 냄새는 나질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술 먹을 때 남편은 혼자 술 대신 콜라를 마셨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저를 실망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미래가 대충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번에는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 남편이 사고를 쳤을 때 과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고일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을 다니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자 또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맥주 딱 한 잔만 먹었다고 하더니 제가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자 며칠 뒤엔 소주를 양껏 마시고 비틀대며 집으로 들어왔고 그런 모습을 본 제가 원래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따져묻자 그냥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고 자제한 것이라며 자기도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야박하게 군다고 서운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선을 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때도 충분히 남편에게 화를 내고 이혼하자고 얘기하거나 최소한 별거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디까지 가나 그냥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사고를요.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저희 관할구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하는 날이었고 저도 배치된 장소에서 열심히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은 모임이나 회식이 적기 때문에 술자리 자체가 적어져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지루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짓궂은 선배 하나는 농담으로 너무 실적이 떨어진다면서 저희 남편 보고 운전해서 오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고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설마 운전을 하겠냐는 생각까진 하지 못하고 금요일 밤에 술에 취해 번화가 어딘가에서 시비가 붙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왕복 6차선 길에서 차선을 막고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때 시간은 저녁 10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음주 측정을 받기 위해 차들 여러 대가 한 줄로 서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뒤쪽에 있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서 사실 그런 일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애초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단속에 걸리시면 그냥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망갈 곳도 없고 무조건 잡혀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유턴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저희도 달려가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들이 다들 달려들어 차량의 진로를 막아섰습니다. 비틀거리던 차는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고 다른 경찰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달려갔는데 운전자는 충격에 의식을 잃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는데 조수석에서 중년의 남자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고 조수석을 통해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마저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가슴을 치고 땅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심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운전석으로 비틀대며 끌려 나오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면허도 취소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눈을 씻고 또 씻어봐도 무조건 제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정말 화도 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냥 이대로 모른 척을 해야 하나 아니면 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만히 있던 참이었는데 하필이면 제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선배님 한 분이 남편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결혼식 이후로는 남편 얼굴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 범인만 찾아다니는 경찰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 본 사람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선배님이 남편 얼굴을 봤다가 제 얼굴을 번갈아가며 보는 바람에 제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찰 동료들에게 제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길바닥에 주저앉히고 일단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동료가 무전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남편이 의식이 좀 돌아오자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여보, 나 진짜 맥주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 진짜라니까?
어차피 검사하면 다 나오는데 입을 다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자 음주 측정을 시작했고 당연히 면허 취소 수치를 아득하게 넘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사고 수습은 해야 하니까 남편과 동승자는 구급차에 태워보내놓고 저는 현장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선배가 다가와서는 여긴 괜찮으니 빨리 병원부터 가보라고 하는 말에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또 예전에 그 모습으로 누워서 수액을 맞고 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벼운 타박상과 경미한 뇌진탕 증상 외에는 큰 상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오자마자 누워있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어찌나 목 놓아 우시는지 누가 보면 나라지키다가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겠더라고요. 하나도 다친 데가 없는데 그러고 있으니 제가 민망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는 저를 붙들고 시어머니께서는 또 제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셨어요.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며 집에서 제가 남편을 얼마나 들들 볶아댔으면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사고를 치냐고 하시는데 이젠 진짜 어머니와 대꾸하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네, 어머니. 전부 제 잘못이 맞아요. 제가 나쁜 사람이고 제가 이 사람 2번씩이나 음주운전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라도 이번엔 무면허였으니까 감옥에 가야겠네요. 저는 더 이상 이 사람 못 데리고 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데려가셔서 옥수발도 들어주시고 초등학교부터 다시 보내세요. 라고 말해버리고 병원을 그대로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잘한 건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완전 질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사 부서 직원들과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본인은 얼마 안 마셔서 멀쩡하다며 만취한 회사 부장의 차를 대리운전해주다가 그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차를 운전한다고 운전대를 잡은 놈이나 자기 차를 술 취한 놈한테 맡긴 것이나 똑같이 제정신 아닌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무면허 운전에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것까지 추가해서 징역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부장 자동차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고 민사를 한 해 만에 하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갈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보는 제가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남편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저는 더 이상은 당신과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이혼을 하자 했고 이번만큼은 남편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제가 하는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깔끔하고 빠르게 협의 이혼하게 되었고 사소하게 나눌 거 모두 정리한 뒤에 남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라도 생기지 않았던 게 이제 와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요. 남자에게 너무 지치기도 했고 더 이상 누구를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술 먹고 사고 치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